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예요? 예,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회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뭐 비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자동차 비교, 키 비교, 직업 비교, 연봉 비교, 대학 비교, 회사 비교, 여자 비교, 브랜드 비교. 여러분들 또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방송 비교, 타스트리머 비교.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비교 좋아하는 것 같아. 비교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 보면 정말 비교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원래도 힘들지만 스스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 만드는 것이 바로 타인과 끊임없이 집요하게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기 때문에, 너무 깎아먹을 때도 깎아먹어서 남아있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원래도 살기 힘들지만 더 살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비교라는 것을 너무 수시로 자조하기도 하고, 지금 이 와중에도 누군가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를 거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교 때문에 우리들 삶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려면 덜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덜 불행. 불행을 최소화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행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타인과 비교 안 하고 좀 덜 불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냥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배워서 태어난 뒤로부터 계속 해왔던 게 비교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비교라는 잣들이 계속 들이매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 독고다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방식이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어쨌든 전 여러분들이 이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나마 작게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워낙 이 비교 때문에 상처 있고 주눅 들고 고개 숙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방법. 첫 번째는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비교를 안 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비교할까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끊임없이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쫓아가 보면요. 원인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타인한테 관심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고 타인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피곤할 정도로 관심을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비교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어떤 정보가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 이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비교라는 잣대를 못 띄웁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비교를 할 수 없잖아. 상대방 어떤 차에, 어떤 차량이 어떤 분야를 타는지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비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타인한테 관심을 줬던 사람이 관심을 안 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관심을 안 준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이렇게 관심을 줬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안 주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심 안 주고도.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비교라는 것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지독하게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NS 활동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SNS 여러분 아시죠? 사실 SNS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SNS의 일종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좀 덜한데 유튜브보다 좀 심각한 게 몇 가지 있죠. 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근데 카카오톡 뺍시다. 카카오톡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트위터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뭔가 살아가면서 크게 이름을 줍니까? 사실 SNS 활동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네. 제 방송 자주 오신 분 중에 어제 저한테 고민 사연, 어제가 아니지. 어제 아랫게 저한테 고민 사연 줬던 분 중에 그 베트남 아가씨라는 분이 있어요. 사연 엄청나게 길게 보내신 분 있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분이 보면 딱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분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SNS 이제 특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거 보면 여러분 SNS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좀 그 허상이라는 게 신기루 허상 같은 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SNS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살아온 가정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올리는 그런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째로 그렇게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민낯 다 까발리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그럼 SNS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기가 잘 나온 부분을 가장 극대화 시켜가지고 가장 오버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SNS입니다. 가장 잘 나온 것만. 그래서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 SNS 가면 어떤 사진 있습니까? 외제차에 사진 찍은 거. 맞잖아요, 대표적으로. SNS 사진 찍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멋진 데 가서 사진 찍는 거. 어.
왜 그런 거 남자들 사진 보면 왜 벤츠 같은데 그 마크 나오게 딱 해가지고 핸들 잡고 딱 운전하는 거. 자기가 무슨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 모습을 사는 거. 근데 알잖아, 여러분. 만나 보면 알잖아, 현실이.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 자수성가한 사람 없어,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난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알잖아. 그 외제차 몰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수성가 하지 않았고, 직업도 배변치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다. 그럼 뭐겠어? 카푸어잖아요. 어? 근데 자기가 카푸어인 사는 카푸어를 얘기합니까? 카푸어를 얘기 안 해요. 맞잖아요.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SNS가 굉장히 포장도 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뽀샵 같은 거 굉장히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성공한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데 나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시궁창일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시궁창이거든요. SNS 하는 사람도 시궁창이야. 알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 나랑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우리 그 사람 사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어? 나는 왜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할까? 쟤네들 정말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잘 나가는 척을 하는 거죠.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척 하는 건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부자인 사람보다 부자인 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잘 나가는 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잘 나가는 척을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척을 하는 거 몰라요. 잘 나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고 나면 그게 내가 어떤 그런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 깎아먹고 내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분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 아시겠지만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용도로만 하라고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요정걸 하는 거 요정걸. 근데 사람들이 요정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믿어버리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현실을 굉장히 낮춰버리고 깎아먹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SNS 때문에 힘들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적게 한다거나 자제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는 이꼴 무의미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의미한 경쟁.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게. 정말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실제로 나아질 생각하면 돼. 비교를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비교 살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해오시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비교 주구장창하면서 내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된 건 없었다는 거야. 물론 선의의 경쟁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교 우리가 수많은 비교 선의의 경쟁 몇 개 안 되잖아, 맞죠?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정말 자지구레한 거 막 계속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교에서 나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한테 정말 수도 없이 비교가 떨어지는 거. 뭐 돈이 떨어집니까? 월급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직장에 취업합니까? 비교 존나 많이 해가지고. 물론 비교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 회사 같은 거 정보를 알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비교는 괜찮아. 근데 그런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콜콜한 거 막 자지구레한 거 다 비교를 하잖아요. 어. 그냥 그런 비교는 그냥 무의미한 경쟁, 무의미한 경쟁. 나한테 이로울 것도 없고 해롭기만 하고 득될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고 이로울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쉬지 않지 않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비교는 무의미한 경쟁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선순환이 뭐세요? 자, 네 번째는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샹 마이웨이. 근데 참 우리나라 세상이 참 샹 마이웨이가 참 힘든 세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과 자유와 어떤 개인의 삶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소수의 어떤 개성을 짓밟아버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단이 굉장히 강요하는 곳이잖아요. 그 소수가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고 소수가 어떤 행동을 하면 무시하거나 권력으로 이렇게 짓밟아 버리거나 이런 게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단 이기주의도 심하고 개인의 개성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지금은 좀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좀 뭔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문화 같은 거. 결혼 못하면 뭔가 문제 있고 하자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결혼이 필수고 결혼한 사람들 대단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결혼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삶 자체를 집중하는 게 더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데 어차피 내 삶은 내 거잖아, 내 거. 남의 게 아니잖아요. 비교를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그게 생각이 내 삶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니까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하니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사는 게 재밌고 내 사는 게 바쁘고 유익하고 별로 재밌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다른 거 사는 거 뭐가 보이겠어요? 보통 외국 같은 거 외국에 사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 높은데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네버 마인드, 샹 마이웨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걸 존중하는 문화가. 지금 이런 문화가 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밥 먹으면 굉장히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혼자서 밥 먹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혼자 노는 것도 익숙하고 혼자 쇼핑하는 것도 괜찮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오히려 집단 문화에 대한 갈증과 어떤 그런 비교 문화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혼자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시간들이 많았죠. 왜냐?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이제 낳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뭔가 강요받는 세상에 우리 부모님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저희는 그런 분야에 강요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무조건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더 익숙해져야 되고 혼자 살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정통으로 봐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내가 뭘 하면 즐거운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비교도 안 하게 돼요. 비교도 안 하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그 다큐멘터리로 봐야 돼? 예능이라 봐야 되나? 왜 그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좀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뭐, 저런 산기슭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험하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별로 힘들어하지 않잖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사는 게 뭔가 특이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이제 고생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그 본인 사이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졸라 허름해 보이고 뭔가 좀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산에 산이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산이라는 곳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채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편의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집중하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는 거고 행복을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타인의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다 그렇진 않겠지. 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내가 하는 건데 TV에 TV 특히 요즘 드라마와 관찰 예능을 멀리하라.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고 제 방송을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TV에 대해서 그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죠. 네,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음, 요즘 드라마 관찰 예능 우리 비교 심리를 굉장히 부추깁니다. 이제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능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관찰 예능을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끌어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 그게 공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이. 예를 들어서 관찰 예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미운 이 새끼. 그리고 동상이모. 아니 슈퍼맨이 돌아왔다. 요거 아닙니까? 유명한 게 관찰 예능 아니죠? 그 집안에다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우리가 그걸 관찰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하루 일과를.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딴 나라 얘기, 다른 나라 얘기. 우리나라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공감이란 단어를 하려면,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어떤, 비슷한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 얘기를 해야 공감이 되는 거잖아. 그게 공감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초월해버린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 나 혼자 산다 해서 막 여유 있는 척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보면 외제차 한 대씩 있고 그냥 외제차 다니고 값이 제법 나가는. 이 연예인들, 일반 연예인들은 BMW 같은 거 안 봅니다. BMW 같은 거 안 보나요? 벤츠 S클래스 아니면 뭐 포르쉐 뭐 911 아니면 파나메나 2억짜리 뭐 그런 거 아니 마세라티 같은 거 그런 차가 한 대 있는 게 두 대 세 대씩 있어요. 어, 두 대 세 대씩 거기다가 개인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목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목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던 김지훈 님인가?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신축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36동짜리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이런 서울 아파트 비싼 거 아시죠? 그 아파트가 송동구인가? 그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아파트 찾아보니까 36평짜리 아파트가 24억 하더라고요. 전세가 한 18억인가 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네이버 부동산 쳐봐가지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 그게 나왔던 그 연예인들의 그 사는 아파트 자체가 그 10억도 아니고요. 20억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평범하다 보고 있어요. 외자 두 개 끼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 그리고 뭐야, 그, 예전에 뭐야, 그, 미운 이 새끼 나오는 그분들 노총각, 말은 노총각이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노총각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총각도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딩가딩가 놀 수가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 그때 예전에 누구야? 김건모 씨 봐봐요. 그 아파트 그 완전 대저택에 살고 있잖아요. 80평 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데. 거기 방송까지 나온 돈도 벌잖아. 그리고 동상이몽에 나왔던 분들 보면 아파트도 굉장히 큰 아파트야.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서울 쪽에 넓은 아파트. 그 집에 굉장히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일반 집이 없는 것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브랜드 같은 거 막 쓰고. 어. 아니 그걸 보면서 우리 보고 공감을 하래. 어. 어떻게 공감을 해? 오히려 보고 나면 약간 그런 거 느끼죠. 상대적 박탈감? 그거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느끼는 게. 어. TV 드라마도 봐봐. 요즘에 보면 재벌 나오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서민 드라마가 없다고. 뭐 서울의 달 같은 그런 드라마가 없다. 왜냐면 우리의 대다수는 오히려 옛날 그 서울의 달 했을 때보다 서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들게 사시면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요즘 드라마는 그런 서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을 굉장히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공감을 하네. 무슨 공감을 해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래야 마주칠래야 마주칠 수도 없고 어떻게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곳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뭔가 공감이 되고 재미가 있고 이런 거 느끼기보다는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지에 참 편하게 사는데 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랑 다른 삶이라는 거지. 요즘에 TV가 보면 현대인들의 어떤 트렌드나 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뭔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좀 자기식대로 만드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멀리하는 게 우리 삶에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엔 TV가 참 재미있는 도구이긴 했어요. 저도 TV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요즘은 과연 TV가 좋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 오히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널은 더 많아졌잖아. 요즘에 뭐 TV 채널 엄청 많잖아요. 내가 봐도 놀래 지경이야. 내가 봐도 채널이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 근데 막상 채널에 그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눈이 가지 않더라고. 채널은 억수로 많아졌는데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뭐 셋톱박스 달아가지고 IPTV 보면 모트더 채널 한 150개 나올 거예요. 프리미엄 다시보다 300개 넘게 나오겠죠. 그래도 막상 눈이 가는 데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비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원래도 좀 힘든데 더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겠냐마는 얼마나 충족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어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이거를 이미 나는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좀 덜 힘들게 살고 싶고 그래도 행복을 원하고 싶다면 덜 비교하고 비교를 안 하는 삶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